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6강 7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 바로 민법 총칙 1편, 우리가 배우는 공부하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제1편인 민법 총칙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제2편인 물권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법률행위의 부관. 자,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이 부관이란 뜻은 부속된, 이 부자는 부속되다, 뭔가에 예속됐다는 얘기고, 관은 조례 관자입니다. 문서를 뜻하기도 하고 조례 어떤 규칙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부속된 그 조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법률 행위에 부속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법률 행위를 하는데, 자,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바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 이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 발생입니다. 효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무엇에 의존하게 한다? 바로 이 부관에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부속된 조약에 의존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부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 또 하나는 기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조건을 예를 들면, 자,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증여하는데,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 차를 너에게 주겠다. 자, 너에게 주겠다는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시험에 합격하면. 그게 바로 부관에 해당되고 구체적으로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 그거 합격을 해야 주고 합격을 못하면 안 주는 거죠. 계약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한이고, 예를 들어서 기한은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아까는 합격하면 조건이었죠. 이번에 내년 1월 1일이 되면 너에게 이 차를 주겠다. 이거는 기한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조건과 기한 두 개로 나뉘는데, 자, 먼저 조건부터 살펴보면, 조건이라는 거는 장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렇게 물음표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 조건은 시험에 합격할지 합격을 안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조건인 거고, 기한은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내가 사망하면, 언뜻 보면 조건 같아요. 사망하는 거는 확실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언젠간 일어나잖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확실한, 다만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불확정 기한. 확정된 기한은 편해요. 그냥 뭐 내년 10월 25일에 이 차를 너에게 주겠다는 건 확정된 기한인데, 이렇게 내가 사망하면 뭐 이런 식으로 불확정 기한인 경우는 참 조건하고 애매한데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조건은 성취해야만 되는 거야. 그 성취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조건이고,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루어져야만 이제 법률행위가 집행행위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불확정기한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언젠가 되니까. 그러면 불확정기한이고, 언제 될지 모르고 실제 성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조건은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80세가 되면 너에게 내 차를 주겠다. 내가 죽으면.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숫자가 나오니까 언뜻 보면 기한 같은데,
사람이 내가 8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80세가 돼야만 이건 이루어지는데 이 조건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79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건 조건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조건이라는 거고 내가 죽으면 언젠간 죽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죽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죽는 건 확실해. 그렇다면 기한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건과 기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부과는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 조건이라고 하나 써보고 또 기한. 자, 조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 종류. 자, 조건의 종류를 보면 조건의 종류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는 나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지 조건. 정지 조건. 뭔가 정해져 있어. 그게 조건이에요. 뭔가 이루어지면 효력을 발휘해. 즉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휘돼. 이런 것들이 다 정지 조건이에요. 내가 죽는다면 그건 기한이었고 내가 80세가 되면 아니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정지 조건. 반대로 조건이 달성되면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관리직이 되면 노조 활동을 그만둬야 한다. 이런 경우처럼 그만둬야 되는 거. 자,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해제 조건. 해제 조건 뭔가 푼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해제 조건 어떤 게 있냐면 이 차를 지금 너에게 주지만 증여를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은 거야. 법률행위가 먼저 이뤄지고 주지만 네가 시험에 떨어지면 이 잔 도로 회수한다. 이런 게 전형적인 해제 조건이에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루어져 여기는 해제 조건은. 그렇지만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면 계속 법률에게 유효한데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지 조건은 법률 행위를 했는데 효력이 당장 발생은 안 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조건. 조건은 조건인데 가장. 조건을 가장했다 뿐이지 조건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조건이다 아니다. 조건은 아니야. 그렇지만 조건인 것 같은 외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조건의 첫 번째. 자, 기억이라고 표현하면 법정 조건, 법에 정해진 조건이에요. 이거는 법에 정해졌지. 그러니까 조건인 것처럼 보일 뿐 개인이 임의로 부과한 조건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법률행위라면서 개인이 임의를 붙이는 거고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조건이야.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그 조건을 꼭 지켜야만 돼. 이런 법정 조건은 법률 요건 그 자체일 뿐이지 이거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 요건일 뿐이에요. 요건. 법률 요건. 조건은 아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나? 두 번째는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 법을 따라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래. 그리고 이런 게 아주 불법 조건. 이런 경우는 조건도 무효야. 조건도 무효지만 조건을 포함한 법률 행위 또 역시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 행위도 효력이 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처에게 지압이 붙지 않았으니까 부라고 표현하고요. 처에게 증여를 해요. 자, 1억 원을 주어. 1억 원을 증여하는데 조건을 딱 달았어. 조건을 딱.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부부관계가 종료되면 1억 원은 나에게 돌려주셔. 그러면서 준 거야. 자, 부부관계가 종료된다는 거 이 자체가 불법이야. 이걸 조건으로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반사회 질서잖아.
이거면 이거만 불법이 아니라 이거 자체도 불법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인들은 1억원 주면 부모가의 종료금 돌려줄 때 좀 알았다고 일단 1억원 받아. 종료 대관 안 하고 나 절대 안 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불법 조건이고, 불법 조건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조건도 물론 무효지만 그 조건을 한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디귿은 뭐냐면 이제 요 디귿하고 사실은 리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나와. 디귿은 기성조건, 이미 기자야. 이미 기성,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야.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건을 내걸기가 뭐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가 동쪽에서 뜨면 너에게 1,000원을 주마. 이거 1,000원 준다는 얘기야. 반대로 불가능. 불능 조건이 있어요. 이건 중학교 해도 안 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너에게 1,000원을 주마. 돈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얘기야, 이거는. 알겠어. 말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거, 완전히 불가능한 거. 자, 요걸 왜 이렇게 해놓냐면, 아까 우리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배웠고,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을 배웠는데, 요게 어떻게 되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주 헷갈려. 그러나 만화무인 중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써보자고요.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야. 자, 해제 조건이면 이거는 무조건 무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 이미 이루어진 게 해제 조건이야. 해가 동쪽에서 뜨면 내가 너에게 준 돈은 나에게 도로 줘야 돼. 이게 돈 준다는 게 아니잖아. 무효야, 무효. 이건 의미가 없어. 자, 이번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야. 기성 조건이. 해가 동쪽에서 뜨면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주겠다. 이거 돈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결국 조건이 없는 거지.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법률행위. 즉, 돈을 주겠다는 얘기에 방금 말한 거에서. 자,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불능 조건을 갖고 얘기하면,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야. 불가능해.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거는 역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준 걸 나에게 도로 돌려달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지. 돈을 준다는 얘기지, 그냥.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야. 자, 불능.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효지, 무효. 이건 뭐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무효. 요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하고 지문 한 5개 만들었다. 그리고 헷갈리게 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게 틀린 지문이야. 그거 찾으면 되는데 이 말 뜻 갖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 좋은데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곱셈 나눗셈으로 하면 돼. 여러분들 더하기로 곱하면 플러스고,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고. 요거만 알면 돼. 뭔 얘기냐면 치울게요, 그죠? 자, 기성 조건이니까, 자, 왼쪽에다 기성이라고 써. 우리, 자, 위에 기성 조건. 기성 조건 이미 이루어진 거, 플러스. 그리고 불능 조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건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 안 되는 건 마이너스. 무효 위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앞으로 이루어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플러스. 법률 효과. 앞으로 플러스. 효력이 발생. 해제 조건은 이게 달성되는 순간 해제돼버려. 소멸해버려. 마이너스. 자, 이래놓고 곱해봐요. 정지하고 기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 놓으면 플러스라는 얘기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거야.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무효야. 무효. 이게 무효. 이것도 무효.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리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여기 다 맞아 떨어져. 아주 외우기가 쉬워. 그러니까 요거를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 너댓 번을 공부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 한두 번 공부해서 기성 해제 조건 막 이런 게 이해가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머리가 좋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100% 붙죠. 그렇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아우 난 머리 나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종훈 선생님도 그걸로 따지면 머리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야. 끝났을 말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비법 같은 것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세요.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를 봅시다. 자, 조건은 이제 우리가 따져봤고, 조건은 지금 이때 따져봤습니다. 자, 그럼 조건부 법률행위. 자, 조건부니까 조건이 딸린, 조건이 부속되어 있는 법률행위야. 자, 그런 법률행위를 했어요. 자,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자,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는 침해를 하면 안 돼. 조건부 법률행위는 침해 금지. 자, 그런 법률행위를 해놓고, 만약에 이걸 침해하면, 당사자들 중에 하나가 침해를 하면,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는데, 이익을 행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안 되고, 침해를 하게 되면,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했다. 자, 처분행위.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 무효가 되면,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은, 원상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건부 권리는 제3자가 이 조건을 침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 아직 조건이 확정은 안 됐어. 될지 안 될지 몰라. 자, 확정되기 전에는 이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대권, 일종의 권리라고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이 확정됐어. 자, 이번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확정된 후. 자, 자,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 조건 성취의 효력은, 자, 조건 성취의 효력. 그럼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해제가 되든 아니면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든, 정지 조건이면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해제 조건이면 효력이 없어질 거예요. 자, 이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자, 원칙이야, 원칙. 소급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조건 성취한 순간부터.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소급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인정한다. 그건 가능해. 요게 중요한 게, 당사자 간 합의로 조건 같은 경우는 소급을 인정하는데, 기한 같은 경우는, 기한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하든 말든 절대로 소급효가 없어요. 요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확정된 후에, 조건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행위 부관에 있어서 기한이 달성된 후에 그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살짝 바꿔서 나와. 조건 대신 지문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럴듯해. 당사자 간 합의를 했으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게 틀린 지문이야. 그게 답인 거야, 그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라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건 성취의 의제하고 조건 불성취의 의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제는 그렇게 본다는 거, 취급한다는 거. 조건 성취는 안 됐는데 성취한 걸로 본다는 얘기야, 의제. 반대로 조건 성취가 됐는데 성취하지 않은 불성취로 본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조건의 성취로, 자, 조건의 성취가 되면 불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그걸 방해한 거야. 그러면 그건 신의 성취에 반하기 때문에 상대방, 이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사람은 상대방이 조건 성취 의제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주장.
이거는 주장을 해야 돼. 물론 주장하는 순간 조건 성취는 의제가 돼. 형성권이야. 자,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형성권이니까 의사표시를 안 해요. 아무리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거 조건 성취를 의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조건 성취 의제는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조건 불성취 의제도 말이야. 이미 조건이 성취됐지만 이거는 이번에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시인이 성실에 반하는 행실을 해서 한 거야. 시험 같은 게 60점 이상 합격인데 이 시험 보는 사람이 컨닝을 했네. 부정행위를 했어. 그러면은 불성취로 의제, 불합격 처리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조건의 성취가 되지 아니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 방해한 경우, 이거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지.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인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경우. 요겁니다. 이 경우. 자, 이 경우고. 조건 불성취 의견은 조건 성취로 이익 볼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인이 성취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는 불성취로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럼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언제를 그럼 조건 성취할 시점으로 볼 것이나, 그는 이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건 아니거든. 그 시점을 조건 성취 시점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건 성취 의제는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그럴 때 상대방이 이제 이익 볼 사람이 조건 성취가 돼서 이익 볼 사람이 주장을 하는 형성권이고, 그 시점은 조건 성취가 없었으면 달성되리라고, 이 조건이 달성되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고, 조건 불성취 의제는 조건을 성취를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시인이 성실에 반했을 때, 그때는 조건 불성취를 의지합니다. 이거 역시 똑같아요. 조건 성취가 부정한 방법으로 됐을 때 그 상대방이 이건 조건이 성취된 게 아니라 부정한 거니까 조건 불성취를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그래서 의사표시를 해야만 이 조건 불성취가 의지되는 거지, 의사표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는 자에게는, 권리에 침묵하는 자는 법이 보호를 안 해줍니다. 예, 주장을 해야 돼요. 두 개 다. 자, 이번에 이제 기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한. 자, 기한은 한 네 가지가 나와요. 기한의 종류를 보면, 자, 네 가지. 첫 번째, 처음 시작하는 거. 예, 시기. 기한이 오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라는 말이라면 주로 시기야. 뭐 임대한다, 임차한다, 이런 경우에 시기고, 두 번째 종기, 마치는, 기간을 마칠 종자, 이건 시작할 시, 이건 종기니까 12월 31일까지 임대한다, 이러면은 종기, 기한이 맞춰지는 기간. 자, 기한이 확정되어 있는 거야. 자, 조건부 법률행위에 시기가 아주 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1일에 이렇게 확정을 해버리는 게요. 뭐 2010년 5월 1일에, 2011년 5월 1일에 뭐 이렇게 확정된 경우고, 불확정 기한, 확정이 안 된 거죠. 기한이 확정이 안 돼. 요거는 뭐냐면 돌아온다는 얘기, 언젠가 온다는 얘기야. 도래하는 거는 도달하여 오는 거. 도래는 확실해. 이거는 아주 확실한데 언제인지를 몰라. 언제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인지 몰라. 여기에 이 불확정 기한이 꼭 조건하고 비슷해. 그래서 헷갈리기 딱 좋아. 예.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의 제일 대표적인 게, 갑과 을이 계약을 해 법률행위를 할 때, 갑이 사망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자, 이런 사망할 때라는 거, 사망은 확실해.
근데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신이 아닌 이상.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인지를 몰라. 그럼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한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자, 이러한 종류가, 기한부 법률행위에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기한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지 효과를 보자고요. 자, 자, 이 법률행위를 하면, 첫째, 기한이 도래했어. 자, 기한이 도래하면, 기한이 도래해서 법률행위가 이제 유효하든 무효하든 뭔가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할 때, 과거로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급할 수 없다. 자, 당사자 특약으로, 당사자가 뭐 합의로, 특약이 뭐냐, 약속이 약속. 뭐 특약 그러면 대단한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아는데,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특별,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거를 문서화해서 둘이 지정했다는, 특별하게 정한, 특별하게 아주 정한 거예요. 대단히 특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한 거. 그 어떤 사항을 딱 정한 거. 특약. 그냥 당사자 간 약속.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특약해도 상관이 없고. 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도 아까 당사자 간 특약, 당사자 간 약속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소급표 없다. 소급을 못해. 조건은,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복습하는 조건은 원래는 소급표가 없어요. 조건도. 근데 조건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거는 없다. 소급을 못하고 기한은, 조건은 소급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두 개는 기한 같은 경우는 소급을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가 틀어져 버려. 그래서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표 같은 경우, 수표나 어음. 자, 어음이 더 빠르겠죠. 기업 간에 이제 통용되는 어음이야. 문서화 했어. 어음을 돌렸어. 근데 어음을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일 날 발행하면서 3월 1일부터 내가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3월 1일 날 어음 지급받은 사람이 요 소급해갖고 1월 1일자로 해주셔. 이자 주셔. 이게 안 되잖아.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 어음은 쓸 수 없고 어떤 경우는 쓸 수 있어. 조건은 가능한데 기한은 못 붙인다는 거예요. 자, 어음 수표행위에는 거꾸로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표하고 어음에는 조건을 못 붙이는 거죠. 조건을. 무슨 조건을 붙여 돈이 돌아다니는데 수표가 어떠한 경우에는 이게 수표가 유효하고 어떤 게 수표가 유용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조건. 기한은 붙일 수 있지. 1월 1일 날 발행하면서 3월 1일부터 한다. 기한은 가능해. 기한. 그러나 기한은 가능하지만 기한에는 소급 안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 기한은 소급이 안 돼. 수표 오면 조건 자체를 못 붙이지만 기한은 붙일 수가 있어. 법률행위라서 경제적으로 혼란이 안 오기 때문에 조건은 못 붙여. 예, 요 수표하고 어음에 특별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한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자,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기한을 줄 때는 그 기한의 이익을, 자, 기한의 이익. 어떤 이익이 있어. 요거 일단 법에서는 누구를 위한 이익이라고 추정한다? 채무자를 위한 이익이라고 추정을 해. 추정을 하는 거야.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면 뭐냐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 돈 벌어서 갚아라 이거야. 아니면 채무, 자신이 빚진 거를 물건으로 갚든, 물건을 갚아야 되면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런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을 하는데 반드시 채무자만 이익을 보냐? 그건 아니에요. 기한의 이익이 이제 일단 첫째 채무자를 위한 경우가 있지. 채무자를 위한 경우가 있어. 자, 채무자를 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소비대차라고 있어요. 그냥 쓰는 거,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쓰는 거야. 무이자. 나중에 갚긴 갚는데 현금을 빌려 쓰는 걸 소비대차라고 그래. 내가 소비를 하는 거야. 소비를 하는데
현금을 소비하는데 이자 없이 일정 기간을 빌려서 내가 1년 동안 네 돈 1억을 빌렸으마. 그래 1년 후에 1억 갚아라 했는데 이자가 없어. 그 1년 동안은 채무자의 기한이 이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두 번째. 자, 아까 채무자의 이익을 받고, 자, 이번에는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 플러스 채권자. 쌍방이 다 이익을 보는 거야. 채무자도 이익 보고 채권자도 이익을 보고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 정기예금 낼 때 이자부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러면 꼬박꼬박 내면 이자가 쌓이잖아. 그럼 그 기한은 다달이 돈 내는 나 채권자도 이익이고 은행 역시 다달이 돈이 들어오잖아. 돈을 돌릴 수가 있잖아.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고 또 하나 이자부 소비대차.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 그 기한이 지날수록 난 이자를 받아서 좋고 그 사람은 그 기한 동안 이자는 내지만 원금을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채무자, 채권자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유상임치도 마찬가지야. 뭘 맡겨서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런 경우도 역시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받습니다. 자, 근데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 어떤 경우에 이제 돌려받을 사람, 이 채권, 무상임치. 임치라는 거는 맡겨두는 거예요. 보관시켜놓는 거야. 돈 주고 보통 물건을 보관시키는데 공짜로 보관시키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서 받아오면 되잖아. 그 보관시킨 만큼 나는 마음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채권자를 위한 거죠. 그때는. 자, 그리고 이 기한의 이익을 이제 우리가 포기도 가능해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가 없어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를 할 수는 있어요. 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는 할 수 있는데 이 포기가 나와 다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면은 안 됩니다. 이익을 해야지 못해. 자, 그리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 상실되는 경우. 주로 이제 이자부 소비대차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냐면 저당을 담보로 돈을 내가 빌려서 써. 그럼 매달 이자를 내면 채권자인 은행도 이익이고 이자를 받으니까 채무자인 나는 이자만 내고 원금 갖고 다른 사업을 할까 나도 이익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 담보물이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되거나 멸실이 되거나 담보의 의미가 없잖아. 집이 불타버렸어. 이미 담보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거예요. 그 순간. 은행에서 갚아라.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자, 갚아라. 결국 채권자는 이런 경우 이렇게 주택담보 가치가 하락하거나 멸실했을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한의 도래를 기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행 청구하시오하고 최고를 할 수도 있어요. 재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기한의 도래를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돈을 빌려간 상태에서 담보 제공을 안 해.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거야. 담보를 며칠간 내가 담보를 주겠어 했는데 그 며칠이 지난 거야. 그 확정 기한이. 그런 경우에도 역시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자, 채무자가 파산을 했어. 이 사람이 거기서 능력이 없는데 기한을 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기한의 도래로 이때는 의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당사자가 약속을 했어. 당사자끼리. 이런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거다라고 특약을 했는데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역시 상실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법률 행위의 부관에서 우리가 배웠고 하나는 조건과 기한을 배웠습니다. 자,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지조건, 해제조건을 배웠고 정지조건과 해제조건과 더불어 가장조건 중에 불능조건, 기성조건의 관계 곱하기 배웠죠?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는 거. 자, 무효인 법률행위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는 거 배웠고 자, 그리고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서 조건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그 조건부 법률행위는 기대권으로서 상속, 담보, 처분
다 가능하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확정된 후에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소교포가 불가능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조건에서는 소교포가 인정이 되고 기한에서는 기한이 도래했어도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에 소급할 수는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표하고 어음행위에 있어서 수표 어음에는 조건을 못 붙여요. 괜히 조건을 붙이면 경제활동이 마비가 오니까. 그러나 기한은 붙일 수 있다. 언제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기한에는 소급표는 없다. 역시 어음 수표 행위에도. 자, 그리고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 민법에서는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을 하고 반드시 채무자만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채권자 이렇게 이익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 포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할 수 없고, 이 상실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6강 강의를 마치는데, 그동안 우리가 제1편 민법 총칙을 쭉 배웠습니다. 민법 총칙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법률 행위, 요거만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법률 행위만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법률 행위 안에 의사표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부관도 들어가고 대리도 다 들어가요. 다 법률 행위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관련된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부터 해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법률 행위 부관까지 배운 겁니다. 자, 만화공인중개사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취급을 안 해요. 취급을 안 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취급했으니까 제 1편 민법 총칙 부분을 좀 주의 있게,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부하는데 이 강의와 만화 부분만 봐주세요. 처음부터 욕심내서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만화 부분만 최소한 3독을 하면 그러다 또 혼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동강 들으면 더 좋고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